엄마, 왜 날 죽게 내버려뒀어? 천둥이 쳤습니다. 대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번개가 번쩍였을 때 정수근 봤죠. 노란 원피스,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20년 전 지수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으, 아,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죠. 세 번째 시도에서야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코를 찌르는 냄새, 썩은 물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엄마 나야. 지수. 정숙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턱 밑에 점까지 지수랑 똑같았어요. 무릎이 꺾였죠.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진짜 내가 그때 머릿속을 스쳤어요. 20년 전 그날 강가에서 뒤돌아봤을 때 지수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던 그 순간이요. 안 돼, 안 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죠.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건 딸이 아니었다는 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죠. 지수야, 지수야. 여자가 웃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날 찾았어? 그 목소리.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수 목소리가 맞았는데 뭔가 달랐죠. 더 낮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죠. 턱 밑에 점, 왼쪽 눈썹의 흉터까지. 지수였습니다. 정숙이 손을 뻗었다가 움찔했어요. 여자의 피부가 축축했죠. 물에 젖은 것처럼. 엄마 만져봐. 나야, 진짜 지수.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뺨을 만졌어요. 얼음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20년 동안 물속에 있었잖아. 여자가 웃으며 말했죠. 정숙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번쩍 스쳤죠. 강가였어요. 엄마, 엄마. 지수가 물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필수가 강가에 서 있었죠.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지수 잡아요. 필수가 손을 뻗었어요. 잠깐. 그대로 멈췄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안 돼. 지수야. 정숙이 물로 뛰어들었을 땐 이미 늦었죠. 검은 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숙이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죠. 엄마, 나 배고파.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정숙이 일어서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하였어요. 밤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거죠. 가방을 든 채로 거실을 봤습니다. 멈췄어요. 엄마, 저건.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죽은 동생이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지아야, 지수가 돌아왔어. 우리 지수가.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지아를 똑바로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야. 지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쿵 소리가 났죠. 엄마, 정신 차려요. 지수는 죽었어요. 뭐라고? 지수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지아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팔을 잡았어요. 팔 좀 봅시다. 여자가 팔을 빼려 했죠. 언니, 왜 이래? 무서워. 지아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을 봤어요. 매끈했죠.
지수 팔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여기. 지아가 자기 팔을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어요. 쌍둥이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죠.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았어. 화상 흉터는 안 없어져요, 엄마. 정숙이 여자의 팔을 다시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깨끗했습니다. 지수야, 넌.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수가 돌아온 거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필수가 거실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봤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졌어요. 너. 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자가 필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나야. 지수. 필수가 뒷걸음질 쳤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아가 계단을 내려왔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우리 키웠던 거죠? 정숙과 지수가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지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수야.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지아를 꽉 안았습니다.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동생이 정말 돌아왔어. 정숙이 3개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지수 좋아하는 거 다 해봤어. 계란말이, 김치찌개, 시금치나물이었어요. 지수가 계란말이를 집어들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다 억지로 웃었죠. 역시 엄마 손맛이야. 지아가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지수는 계란말이 알레르기인데. 지수가 김치찌개를 떠먹었어요. 아, 이 맛. 맞아, 이거. 지아의 손이 떨렸죠. 지수가 좋아한 건 된장찌개였는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아가 병원에서 돌아왔죠. 현관에 쇼핑백이 수북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갔죠. 지수가 새 옷을 입고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목에 금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우리 지수, 공주님 됐네. 정숙이 환하게 웃었죠. 엄마, 저거 얼마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200쯤? 20년치 다 해줘야지. 그 돈 어디서? 내 적금 깼어. 지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죠. 지수가 지아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지아가 물 마시러 내려갔죠. 지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지수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 집 시세 마이너스 15억 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명의니까. 증여세는. 지아의 손이 떨렸죠. 그때 지수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문이 벌컥 열렸죠. 언니, 엿듣기는 나쁜 거야.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목 말랐는데 같이 갈까? 지수가 지아의 팔을 꽉 잡았어요. 힘이 엄청났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엄마 행복해 보이지? 계속 그렇게만 해줘. 지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선생님,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인생이라는 길고 외로운 길. 이제는 혼자 걷지 마세요. 제가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주시면 매일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을 찾아가겠습니다. 사흘 후 병원 로비였어요. 정숙이 봉투를 뜯는 손이 덜덜 떨렸고 지아와 지수는 숨조차 쉬지 않은 채 기다렸죠. 친자관계 일치.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지수를 껴안았지만
지아는 그 종이를 빼앗아 다시 또 다시 읽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엄마, 나 이제 대학 갈 수 있어? 정숙이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수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숙의 손을 잡았죠. 엄마, 근데 이 집 엄마 명의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명의로 좀 옮겨줄 수 있어? 지아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고 정숙은 멍하니 지수를 봤어요. 지수야, 그게 무슨, 나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가졌잖아. 언니는 다 가졌고. 지수가 지아를 보며 웃었죠. 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그건, 말을 끝내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대로 쓰러졌죠. 여보. 정숙이 비명을 질렀고 지아가 달려가 필수를 부축했지만 필수의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나왔죠.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정숙이 주저앉았고 지수는 벽에 기댄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지아가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필수가 눈을 뜨더니 지아를 봤고 입모양으로 뭔가 말했어요. 란.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다음 날 아침 지아가 병원 기록실에 있었어요. 20년 전 파일을 뒤지고 있었죠. 1998년. 1998년. 손이 한 파일에 멈췄습니다. 최미란 출산 기록.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이 있었죠.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옆에 필수가 서 있었어요. 지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기의 생년월일을 봤죠. 1998년 5월 3일. 지수와 같은 해, 같은 달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찾으셨네요. 지아가 화들짝 돌아봤어요. 50대 중반 여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최미란이에요. 제 딸이에요. 지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저랑 바람 피워서 낳은 애예요. 28년 전에. 최미란이 파일을 가리켰죠. DNA 일치한 거 당연하죠. 같은 아버지 딸이니까. 지아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온 애는 제 딸이에요. 당신 아버지 딸이기도 하고. 최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나타났냐고요? 복수하려고요. 복수? 당신 아버지가 20년 전에 뭘 했는지 알아요? 최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죠.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어요. 강가였죠. 필수가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이를 물가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물로 떨어지는 게 보였죠. 지아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지수예요. 당신 아버지가 죽인. 최미란이 핸드폰을 걷었죠. 보험금 20억 받았어요. 그 돈으로 저랑 제 딸 뒷바라지했고 지아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알겠죠? 제 딸이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 최미란이 돌아서며 말했죠. 구경만 하세요. 재밌어질 테니까. 지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에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 환하게 웃었죠. 지아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저 애가 아버지 딸.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수야, 엄마는? 병원. 아빠 간호하러. 지수가 잡지를 덮었죠.
언니, 나 차 사고 싶어. 뭐? 벤츠. 엄마가 사준대. 지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미쳤어?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20년 동안 못 가졌잖아. 엄마 돈이 어디 있어? 있더라. 아빠 비상금. 지아의 눈이 커졌죠. 그게 얼마인데? 5억쯤? 엄마가 찾아줬어. 지수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 내 거 찾는 거야. 지아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랑, 돈, 전부. 속삭였죠. 지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아가 병원에 있었죠. 필수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필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정숙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지아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필수가 눈을 떴어요. 지아를 봤죠. 지아야. 최미란 만났어요. 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봤어? 영상도 봤어요. 아빠가 지수를, 필수가 지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쳤었어. 눈물이 흘렀죠.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이,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20억 받으려고요? 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요. 지아가 손을 뿌리쳤죠. 대신 아빠가 해결해요. 저해내 보내요. 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DNA 일치했잖아. 그게 무슨, 내 딸이야. 미란이랑 나은. 지아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안 돼. 필수가 소리쳤고 정숙이 깼죠. 지아야, 언제 왔어? 지아가 돌아섰습니다. 지금 갈게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최미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아 씨, 내일 만나요. 왜요? 제안이 있어요. 당신한테 유리한.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아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최미란이 들어왔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제안이에요? 같이 해요. 최미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제 딸이 그 집 재산 다 빼돌리면 반씩 나눠요. 지아가 비웃었죠. 미쳤어요? 아니면 당신 엄마한테 다 말할까요? 최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지수 죽인 거, 보험금 탄 거.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하세요. 같이 하든지, 엄마 심장 터지게 하든지. 최미란이 일어섰죠. 이틀 드릴게요. 연락 기다려요. 지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갔죠. 정숙과 지수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요? 화면에 펜트하우스 매물이 떠 있었어요. 30억이네. 정숙이 중얼거렸죠. 이 집 팔면 되잖아요. 15억에.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지아야, 왜 그래? 정숙이 소리쳤죠. 엄마, 정신 차려요. 뭐? 저 애가 뭘 하는지 몰라요? 지아가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언니, 질투하는 거야? 뭐라고? 20년 동안 엄마 독차지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지수가 정숙의 팔을 꽉 잡았죠. 엄마는 나만 사랑하시면 돼. 그치, 엄마? 정숙이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야, 내가 좀 참아라.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틀 후였어요.
지아가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죠. 안에서 정숙과 지수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지아야? 진명에 넘기는 거예요? 저 애한테?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챙기며 웃었어요. 언니 늦었어. 다 끝났어. 법무사가 도장을 찍었죠. 등기 완료됐습니다. 지아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수가 먼저 챙겼어요. 이제 내 집이야, 언니. 정숙이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지수 몫이야. 당연한 거야. 엄마, 정신 차려요. 지아가 손을 뿌리쳤죠. 저 애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지수야. 아니에요. 저 애는. 지수가 지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 그만해. 엄마 앞에서 속삭였어요. 말하면 아빠 인생 끝나. 지아가 지수의 손을 뿌리쳤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밤이었어요. 지아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죠. 최미란이 올라왔습니다. 결정했어요? 같이 하죠. 지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요? 영상 지워요. 엄마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요. 최미란이 웃었죠. 좋아요. 대신 제 딸 건드리지 마요. 둘이 악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아가 집에 들어갔죠.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 대답이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죠. 지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어요. 짐이 다 사라져 있었죠.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랑 여행 갔어. 한 달쯤? 지수.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죠.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필수가 들어왔죠. 퇴원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아야? 지아가 뛰어내려갔어요. 아빠, 엄마랑 지수가. 알아. 나한테 문자 왔어. 필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없이 지수랑 잘 살게요. 정숙. 지아의 눈이 커졌죠. 이게 무슨. 필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지아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필수가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어. 집도 넘어갔고, 은행 계좌는요? 다 비었어. 어제 확인했어. 필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아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최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당장 와요. 무슨 일이? 제 딸이 사라졌어요.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뭐라고요? 엄마랑 같이 여행 간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최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엄마 핸드폰도 꺼졌어요. 지아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죠. 고객님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에게도 걸었어요. 역시 꺼져 있었죠. 지아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사용처가 떴어요. 제주도 렌터카. 지아가 최미란에게 전화했죠. 제주도예요. 지금 가봐요. 다음 날이었어요. 지아와 최미란이 제주도에 도착했죠. 렌터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GPS 위치가 서귀포 해안이네요. 둘이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지아가 차 안을 봤습니다. 뒷좌석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정숙의 핸드폰이었죠. 지아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안 돼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었죠.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 지수.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에요.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최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요. 바닷가 쪽을 가리켰죠.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둘이 뛰어갔어요. 정숙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죠. 지아가 정숙을 흔들었어요. 엄마, 엄마. 정숙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USB였어요. 구급차가 달렸고 지아는 USB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죠. 정숙을 들것에 실어 밀었고 지아는 뒤따라가려다 간호사에게 팔이 잡혔습니다. 최미란이 USB를 빼앗아 복도 컴퓨터에 꽂았어요. 지아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목에 걸렸죠. 지수 얼굴이 나왔습니다. 엄마, 진실은 알아야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흐릿한 CCTV에 강가가 나왔고 필수가 작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죠. 필수가 아이를 물가에 내려놓더니 뒤돌아 걸었어요. 아이가 물로 미끄러지는 순간 지아는 구역질이 나서 입을 막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막아지지도 않았죠. 5분 후 정숙이 뛰어왔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아무것도 못 찾고 물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화면이 꺼지고 다시 지수가 나타났죠. 아빠는 진짜 지수를 죽였어요. 보험금 20억 받으려고요. 지아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무릎이 찢혔고 최미라는 입을 막은 채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보호자 소리가 났어요. 지아가 뛰어들어갔죠. 정숙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USB 봤니? 정숙이 물었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도 봤어. 지수가 내 핸드폰으로 먼저 보여줬어. 정숙이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죠. 내 아빠가 우리 지수를 20년을 믿고 살았는데 뒤로 쓰러졌습니다. 심전도에서 B- 소리가 났어요. 의사들이 뛰어왔죠. 심정지, 제세동기, 지아가 밀려나 유리문 너머로 봤습니다. 정숙 가슴에 패드가 되어져 전기 충격에 몸이 튀었지만 심전도는 평평했어요. 다시 충격을 가했죠. 지아는 유리를 두들겼지만 손이 떨려 힘도 안 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최미란이 지아를 붙잡았지만 지아는 뿌리치려다 힘이 없어 그냥 무너졌죠. 세 번째 충격 후 심전도가 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시간 후였죠. 정숙이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유리 너머로 봤어요. 최미란이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제 딸, 어디 갔을까요? 돈 다 빼돌리고 도망갔겠죠.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최미란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엄마를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사흘이 지났어요. 정숙이 눈을 떴죠. 지아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숙이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엄마 가방 어디 있니? 여기요. 지아가 가방을 건넸죠. 정숙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일주일 전에 했어. 지아가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증여. 전부 제 명의로.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가 이상하다는 거 진작 알았어.
그런데 왜? 확인하고 싶었어. 정숙이 눈을 감았어요. 내 아빠가 정말 그랬는지. 눈물이 흘렀죠. 20년 동안 날 속였는지. 지아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필수가 병원에 왔죠.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정숙이 필수를 똑바로 봤죠. 당신 이 집에서 나가요. 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USB 다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지수를 당신이 미안해. 나 미쳤었어. 필수가 무릎을 꿇었죠.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 했어. 그래서 딸을 죽였어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보험금 20억 받아서 뭐 했어요? 다 갚았어. 거짓말. 정숙이 서류를 던졌죠. 최미란이랑 딸 키우는데 다 썼잖아. 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명에 통장 다 확인해봐요. 정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전부 지아 명의로 넘어갔어요. 필수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 일주일 전에 다 했어요. 정숙이 일어나 필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짐 집 밖에 놔둘게요. 여보, 제발, 나가요, 당장. 정숙이 돌아섰어요. 필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모텔이었어요. 지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통장이 왜 다 비었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미란이었죠. 어디야? 당장 나와. 왜요? 돈 어디 갔어? 지수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행 갔더니 계좌가 텅 비었어. 저도 그래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엄마가 뭐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줌마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최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내가 널 위해서. 지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 열어. 최미란 목소리였죠. 지수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1층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창문을 열었죠. 뛰어내렸습니다. 최미란이 소리쳤지만 지수는 이미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과 지아가 집에 도착했죠.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었어요. 필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죠. 필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았어요. 지아가 옆에 앉았죠. 엄마, 괜찮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제 끝났구나. 지아가 엄마를 안았죠. 둘이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경찰이 제주도에서 지수를 잡았죠. 구속 소식을 들은 정숙은 그날 밤 지수 방에 들어가 20년 동안 안 건드린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기우유, 곰인형, 낡은 노트가 나왔어요.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물건은 사진이었어요. 쌍둥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한참 보다가 액자에서 빼냈습니다. 지수 얼굴만 오려냈어요. 지아 얼굴은 남겨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아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엄마가 빈 의자를 창고로 옮기고 있었어요. 엄마, 2개면 돼. 정숙이 식탁을 닦았죠. 지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이었어요. 필수가 살인죄로 기소됐고 지수는 사기죄로 재판받았죠. 정숙과 지아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필수
징역 15년. 필수가 고개를 떨구었죠. 피고인 김지수, 징역 5년. 지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을 나왔죠. 복도에서 최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이 지나치려 했어요. 최미란이 무릎을 꿇었죠.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정숙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그 사람한테 최미란이 울먹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보지 않고 걸었어요. 한 달 후였죠.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정숙과 지아가 짐을 싣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수 방을 확인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닫았어요. 가자. 네, 엄마. 새 아파트는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숙이 짐을 풀었어요. 지아가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밥상 2개가 차려졌죠. 정숙이 앉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빈 의자를 보는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지아가 그 모습을 봤죠. 엄마 앉아요. 정숙이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한참 조용했죠. 지아야. 네. 고마워. 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있어서.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연하죠. 2달 후였습니다. 정숙이 슈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 손님이 왔죠. 이거요. 딸기 우유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칫했어요. 바코드를 찍었죠. B- 소리가 났습니다. 1,500원입니다. 손님이 갔어요. 정숙은 딸기 우유를 보고 있었죠. 한참 그렇게 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정숙이 강가에 혼자 왔습니다. 20년 전 그곳이었죠.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수야. 물을 만졌죠. 엄마가 늦었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보내줄게. 일어났어요. 뒤돌아 걸었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지아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잠깐. 정숙이 지아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엄마, 그냥 안고 싶어서. 지아도 엄마를 안았죠.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